우주에서 온 불청객이 지구의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다른 태양계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방문객이죠. 해성 3I 애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천체는 지금까지 인류가 관측한 성간 물체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해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신비한 우주 여행자의 진짜 정체와 그것이 품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칠레 리오 우르타도에 위치한 애틀라스 망원경이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점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소행성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며칠간의 관측 결과 이 천체가 보여주는 궤도는 우리 태양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속 58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이 물체는 곧 천문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애틀라스 시스템은 본래 지구의 위험한 소행성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보물을 건져 올린 셈입니다. 이 해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것의 나이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3I 애틀라스는 대략 30억 년에서 110억 년 사이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주 공간을 떠돌았을 가능성을 의미하죠. 상상해보세요. 이 작은 얼음덩이가 수십억 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성간 공간을 여행해왔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 역사의 화석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성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의 천문대들이 이 특별한 방문객을 관측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망원경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월에 겨우 4편류 관련 연구 논문이 9월에는 무려 70편 가까이 급증했으니까요. 이런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는 걸 보면 3I 애틀라스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허블 우주 망원경도 이 해성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평상시라면 몇 달 전에 미리 관측 계획을 세워야 하는 허블이지만 3I 애틀라스 같은 기회의 대상을 위해서는 언제든 긴급 관측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7월 21일 지구로부터 4억 4,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한 허블의 이미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경의 별들이 줄무늬로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해성의 모습과 함께 핵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방울 모양의 먼지 구름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죠. 허블의 관측 덕분에 우리는 3I 애틀라스의 실제 크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해성의 핵지름은 440m에서 5.6km 사이로 측정되었거든요. 이전에는 해성 주변의 밝은 코마까지 포함해서 크기를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겁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차 자체가 크다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셈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역시 이 흥미로운 천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 웹 망원경의 강력한 적외선 분광 능력을 활용해서 3I 애틀라스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운 코마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해성과는 달리 이 해성에서는 물보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성의 꼬리가 태양 반대편이 아닌 태양 쪽으로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먼지 입자들이 핵에서 멀어지면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서 특이한 모양의 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폭죽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생성이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TESS 위성도 이 해성 관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이 위성이
우연히 3I 애틀라스를 포착한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TESS의 관측 기록을 뒤져보니 공식 발견일보다 훨씬 이전인 5월 7일부터 이미 이 혜성을 관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과학자들은 혜성의 밝기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TES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밝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지만 3I 애틀라스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밝아졌거든요. 원래 계산으로는 1.5배 정도 밝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무려 5배나 밝아진 겁니다. 이런 급격한 밝기 증가는 혜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더욱 놀라운 발견은 3I 애틀라스가 태양으로부터 무려 6,000문 단위나 떨어진 곳에서도 이미 활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혜성들이 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하는 거리의 극한에 가까운 지점이죠. 이는 혜성이 질소나 수소 같은 극도로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방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치 냉동고에서 막 꺼낸 얼음이 실온에서 바로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혜성도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망원경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8월 27일 칠레의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이 여러 색깔로 3I 애틀라스를 관측했는데 그 결과 혜성 핵 주변의 코마뿐만 아니라 꼬리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꼬리의 길이는 하늘에서 약 3분의 1도 정도였는데 이는 7월에 제미니 북반구 망원경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길어진 것이었죠.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때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미니 망원경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3I 애틀라스가 시안화물 분자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이는 혜성에 포함된 물이 햇빛에 의해 승화하면서 시안화수소가 방출되고 다시 이것이 햇빛에 의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이 태양으로부터 2.5에서 3,000문이 거리에서 흔히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3I 애틀라스의 시안화물 방출량을 측정해보니 정말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3,000문단이 떨어진 지점에서 초당 800조 개의 시안화물 분자를 방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 혜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코마에서 시안화물 대비 이탄소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3I 애틀라스가 탄소 사슬이 심하게 고갈된 혜성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탄소 사슬 고갈이라는 건 혜성의 코마나 꼬리에 C2나 C3 같은 긴 탄소 분자들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성은 혜성이 처음 형성될 당시의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미있게도 이전의 성간 혜성인 보리소프도 비슷한 특징을 보였거든요. 과학자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바로 3I 애틀라스가 어떻게 빛을 평광시키는지 분석한 거죠. 평광 관측은 우주 물체의 물리적 특성, 즉 먼지 입자의 크기나 표면 구조, 코마의 모양 등을 다른 방법으로는 알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9월 5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I 애틀라스는 지금까지 관측된 어떤 성간 천체, 소행성, 혜성과도 다른 독특한 편광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I 애틀라스는 매우 깊고 좁은 음극, 분극, 분기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는 혜성에서 나오는 빛이 산란 평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매우 강하게 평광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해왕성 너머 천체들이나 켄타우로스 천체들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관찰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치 지문처럼 각 천체마다 고유한 빛의 서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지구 일부 지역에서 월식이 일어났을 때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도 새 IATLAS 관측에 참여했거든요.
나미비아에서 하늘을 촬영하던 마이클 예거와 제럴드 레만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녹색빛을 띤 3I 애틀라스를 포착했습니다. 해성들이 이원자 탄소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518나노미터 근처에서 형광을 내면서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흥미롭게도 3I 애틀라스는 탄소가 고갈된 해성으로 분류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이런 발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아비 레브 교수였죠. 그는 3I 애틀라스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성의 크기가 소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크다는 천체 물리학적인 분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외계 기술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두 번째 논문 제목은 아예 성간 물체 3I 애틀라스는 외계 기술인가 였을 정도입니다. 레브의 주장은 페르미 역설의 어둠의 숲 해결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냥꾼의 눈을 피하는 먹잇감처럼 숨어서 지내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분석이 이미 업데이트된 허블의 측정값이 아닌 초기의 부정확한 크기 추정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허블 팀이 8월 7일에 해성의 지름이 최대 5.6km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른 과학자들은 레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3I 애틀라스의 궤적이 중력이 아닌 인위적 가속을 필요로 한다는 레브의 주장을 최신 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 자연적인 역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현재 3I 애틀라스는 10월 30일 근일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2일 4,000문단이 떨어진 지점을 지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때는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초가 되면 다시 관측 가능한 위치로 나타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NASA의 SOHO, 스피어X, MAVEN 등의 우주 임무들과 허블, 제임스 웹, 제미니 천문대 등이 계속해서 이 특별한 방문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3I 애틀라스가 남긴 가장 큰 질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일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혹시 부서져 버릴까요? 이 해성이 우리 태양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긴 여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신비로운 출발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경쟁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